자, 준비된 사람부터 질문해 주세요. 자, 책은 교재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된다 이거. 오늘까지 해서 뒤에 부분 조금 못한 거 있어도 일단 넘기고 다음 주부터는 새 교재 나가요. 앞에서부터 복습할 거니까는 복습할 땐 좀 수월하겠지 이제. 질문 668. 자, 이제 대답해보자. 아는 사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밑줄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뭐 써야 돼요? 판별식 써야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이제부터 너네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b를 순서쌍을 노가다로 푸는 거야. 근데 부등식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넘기면 a의 제곱이 몇 b, 5b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a든 b든 기준을 잡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웬만하면은 제곱하는 숫자보다는 1차식이 낫지, 그치? b를 기준으로 하자. b가 뭐일 때부터 생각해봐야 돼? 1일 때부터 생각해야 돼? 야, b가 1이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제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뭐부터 가능해요? 3부터 가능하지? 그럼 a는 3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다 가능하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쌍이 몇 쌍이 나올까? 4쌍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2일 때 a의 제곱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리안이가 얘기해봐요. 가능한 a는 뭐부터 가능할까? 제곱해서 10보다 커져야 되니까 4부터 가능하지, 그치? 4부터 6까지 총 몇 쌍? 자, 3쌍이 가능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b가 3일 때 a의 제곱이 뭐보다 커야 합니까? 3 넣어봤자 15보다 커야 되겠지? 자, 병주 가능한 a는 뭐밖에 없어요? 아, 또 뭐 있냐? 4부터 어디까지? 6까지 다 되지? 여기도 몇 쌍? 3쌍. b가 4일 때. 자, 귀찮아도 이렇게 하는 거야. b에다 4 넣어봤자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a는 이제 5부터 가능하지, 그치? 5, 6, 두 쌍. 마지막이냐 이게? b가 5일 때 a의 제곱은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이게 뭐밖에 없어? 아, 이 두 개 있네 여기도. 5, 6. 자, b가 6일 때 a의 제곱은 5, 6, 3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제는 가능한 a가 누구밖에 없어요? 6밖에 없죠? 요게 한 쌍.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 3, 3, 10. 자, 15. 정답은 15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노가다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701번에) 701번에 701번까지 가야 돼? 중간에 없어? 괜찮아? 698번. 자, 다음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해개수. 항해개수는 그냥 이 앞에 있는 항해개수랑 뒤에 있는 항해개수를 곱하면 돼. 앞에 항 몇 개야? 3개. 뒤에 있는 항 몇 개? 3개. 곱해봤자 몇 개? 9개. 또 마찬가지. 얘랑 앞에 거 항해개수 몇 개? 2개. 뒤에 거 항해개수 몇 개? 2개. 몇 개 그러면? 4개지, 그치? 야, 이걸 뺀다고 해가지고 9에서 4를 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앞에서 나오는 항이랑 뒤에서 나오는 항들이 동류항이 있을까 없을까? 동류항이 없는 게 앞에 거는 ABC에다가 PQR을 곱하니까 빨리빨리 와. PQR이 다 포함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있는 항들은 PQ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에서는 동류항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항이 9개가 나오고 뒤에서 항이 4개가 나오니까 토탈 항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돼? 13개라고 해야 합니다. 성주 이거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동류항이 있다 그러면은 항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에서는 동류항이 안 나와. 별도로 항이 생기니까. 자, 항의 개수는 13개가 돼야 합니다. 인표 숙제 다 하고? 네. 우리 에이스잖아, 인표. 모르는 거 빼고. 자, 2번도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이 제곱이니까 이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자, 계산해가지고 다 전개하지 말고 대답해.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P 더하기 Q는 항이 몇 개야? 2개지. 둘이 곱해봤자 항은 6개가 나옵니다. 자, 앞에 거 항의 개수가 3개, 뒤에 것도 항의 개수가 3개. 곱해봤자 몇 개 나와? 여기는 또 9개가 나오겠네. 자, 대답해. 앞에서 나온 결과랑 뒤에서 나온 결과에 동류항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기니까 그냥 항의 개수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5가지. 자, 또 질문 701의 2번. 자, 고등학생들이 방학 중에 방과 후 학교에서는 1교시에는 2개의 강좌, 1교시에 강좌가 2개 있대. 뭐 예를 들어 수학, 영어 2개. 2교시에는 강좌가 몇 개 있대? 3개. 3교시에는 강좌가 몇 개 있대? 4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수강하려고 할 때, 자, 그 방법 수를 구하여라. 단, 한 교시에서는 1개의 강좌만을 수강할 수 있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너네가 이제 학생이야.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 거야. 1교시에는 2개를 고를 수 있고, 2교시에는 3개를 고를 수 있고, 3교시에는 4개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간표를 짤 거야. 네, 딱 2개의 과목만 선택을 해야 돼. 일단 크게 보면은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할까? 내가 시간표를 1교시, 2교시로 잡을지, 1교시, 3교시로 잡을지, 2교시, 3교시로 잡을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자,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교시, 2교시의 시간표 잡으려고 그러면 1교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 2가지. 2교시에서 몇 가지? 3가지. 이게 동시에 벌어지니까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교시, 3교시는 2 곱하기 4, 2교시, 3교시는 3 곱하기 4. 자,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부터는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 더하는 거야. 이게 더하는 느낌 알겠어요? 더해봤자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26가지. 이렇게, 그치? 정답은 2번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인표 703번. 아, 노말은 좀 어려웠죠, 그치? 자, 노말은 그냥 웬만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해바라기 8송이, 튤립 7송이, 수국 6송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A에 꽂고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수 있는, 자, 꽃 몇 가지를 8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봐라. 자, 일단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은 이 3가지 상황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어디에 꽂아야 돼? A에 꽂아야 돼. 대답해. 꽃병 A에 한 송이만 꽂을 거지. 꽃병 A에 들어갈 수 있는 꽃의 종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꽃병 A에 누구를 꽂는 상황? 해바라기를 꽂는 상황, 꽃병 A에 튤립을 꽂는 상황, 꽃병 A에 수국을 꽂는 상황. 딱 3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빨리 얘기해 이제. 자, 만약에 꽃병 A에 해바라기를 꽂았으면, 야, 근데 이 해바라기는 모든 꽃이 다 똑같으니까 해바라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거야. 해바라기 꽃이 8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되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만약에 해바라기가 모양이 다 달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A에 꽂아야 돼. 만약에 모양이 다 다르다면 A에 해바라기를 꽂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가 되겠냐? 8가지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해바라기가 다 똑같다는 거야. 다 구분이 안 되니까 A에 해바라기 꽂는 경우의 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경우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고 없고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구분이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 자, 아무튼 해바라기를 꽂는 경우의 수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자,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요. 이제 내가 A에다가 해바라기를 꽂았으니까는 B에다가는 어떤 종류의 꽃을 꼽아야 돼? 튤립 아니면 수국을 꽂아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튤립이랑 수국을 꽂아야 돼. 근데 합쳐가지고 몇 개를 꽂아야 돼, 총? 문제 읽어봐, 빨리. 몇 송이 고르래? 8송이. 여기는 무조건 합쳐가지고 몇 송이가 들어가야 돼? 8송이가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튤립이랑 수국이랑 이제 합쳐가지고 8송이를 만들어야 돼. 경우에 생각해봐. 튤립은 한 송이 고를 수 있냐, 없냐? 없는 게 튤립을 한 송이 고르면 수국을 7송이 골라야 되잖아.
수국은 6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제 너네가 순서상을 잡을 건데 튤립과 수국의 순서상이 불러주세요. 몇 컴마 몇부터 가능해? 2 컴마 6부터 가능하지. 3, 5도 가능하지. 내가 말하는 이 숫자는 튤립의 개수랑 수국의 개수예요. 땡땡땡 가다가 병주가 얘기해봐. 맨 마지막에 몇 컴마 몇 가지 가능할까? 7 컴마 1까지 가능하겠지. 자, 대답해. 그러면 요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개예요 이거? 크게 5개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세봐. 요 앞에 있는 숫자만 세면 되지, 그치? 2, 3, 4, 5, 6, 7 몇 개야 그러면? 6개지,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목 아파가지고. 아, 목 아파서? 자, 목 아픈 사람 대답해. 이번엔 튤립을 꽂았습니다. 그럼 B에는 무조건 누구랑 누구 꽂아야 돼? 해바라기 또는 해바라기랑 수국을 꽂아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해바라기랑 수국의 순서상 찾을 겁니다. 해바라기 몇 개부터 가능하다고? 수국은 6개밖에 없으니까 2, 6부터 가능하겠지. 땡땡땡땡. 가다가 해바라기는 8송이였으니까 8, 0까지도 가능하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아마 7가지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국 꽂을 때 준이가 얘기해봐요. 수국 꽂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랑 누가 들어가야 돼? 해바라기랑 튤립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자, 가능한 경우의 수는 1개, 7개부터 가능하지. 땡땡땡. 마찬가지로 8, 0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 6, 7, 8을 더한 21가지가 돼야 합니다. 괜찮아요? 자, 어렵다. 이건 조금 어렵다. 네. 근데 답이 19래요. 아, 19래? 그럼 아마 문제가 이걸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꽃병 B에는 한 종류의 꽃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일 거야.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한 거야. 자, 만약에 한 종류의 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0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중에 이제 2가지를 뺀 정답은 몇이 돼야 돼? 15가지, 19가지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704번은 했니 얘들아? 네. 704번은 괜찮아? 여기 넘어갈게. 그럼 여기는 705번은? 아니요. 자, 705번 이제 질문할 거야. 내가 뭐야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준다 그랬거든. 자, 그치 질문할 겁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여기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는 거지. 네. 숙제는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노말을 좀. 아, 지금 노마시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거 뭐냐 하리보 문제입니다. 야, 보지 마세요. 자, 시험 볼 때 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4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손 들고 얘기해. 시험 볼 때 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자, 4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교란 법칙. 법칙이 아니라 수요. 순열. 한 사람이 얘기해야지. 탈락. 자, 그럼 교란순열. 교란순열입니다. 탈락이에요. 아. 그럼 이제 이 질문이야. 교란순열은 그 경우의 수를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세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외우라 그랬지.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내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한 명은 교란순열이 안 나올 테고 2명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가지? 2명이서 지 시험지를 지가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더 있냐? 한 가지지. 2명이 시험 보면은 서로 바꿔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명짜리 사람의 교란 순열 몇 가지라고? 9가지. 2가지. 정답이 나와버렸네. 아유. 4명짜리 교란 순열이 몇 가지라고 경우의 수가? 9가지야. 그럼 여기 이제 진짜 하리보 문제야. 5명짜리 교란 순열은 몇 가지일까요? 44. 44가지, 그치? 자, 준이 받아. 자, 이 문제가 아마 교란순열 문제일 것 같은데 봐. 1, 2, 3, 4, 5의 번호가 적혀있대, 당구공이. 자, 근데 A1, A2라고 적혀있는 바구니가 있더래. 다 넣을 거야, 하나씩.
1번 당구공은 무조건 어디에 넣어야 돼? A의 3에 넣어야 돼. 여기다 무조건 1번 넣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I번 당구공은 AI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 문제 어렵다 사실. 좀 어렵다. 잘 봐봐. 자, 1번 당구공을 무조건 3에 넣는 거니까 너네가 보고 얘기해봐봐. 자, 빨리 주워 주세요. 그럼 남아있는 번호 몇 개 있냐 지금 그러면 1번은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넣어야 되는 당구공의 번호는 뭐뭐뭐가 남았어? 2, 3, 4, 5가 남았지 그치? 그 2, 3, 4, 5를 요 4개의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자기 번호가 요 조그만 데 있으면 여기 넣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1번 당구공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괜찮니?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 이것도 마침 하려고 줄게. 경우의 수를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크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어떤 공이 어디에 들어갈 때 또는 어떤 공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을 때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거 맞추면 이거 진짜 똑똑하다. 생각. 찍어봐. 안 될 것 같으면. 다 줬잖아 힌트를. 어떤 특정한 공이 어떤 바구니에 들어갈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야 한다고. 3, 크게 3, 3번 공이 0이 1에 들어갈 때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자,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 3번 공 있지? 왜냐면 1번 공이 이미 3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3번 공이 1번 자리에 들어갈 때, A1에 들어갈 때랑 3번 공이 1번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로 나눠야 돼. 잘 봐 이제. 자, 병주가 얘기해라. 3번 공이 1번에 들어가면 이미 3번 공이 딱 들어간 상태지. 그치? 그럼 남아있는 공이 2, 4, 5지. 그 2, 4, 5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 2번, 4번, 5번에 넣어야지. 내 번호가 내 번호랑 똑같은 주머니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교란순열인 거 느껴지세요? 몇 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야 지금부터는? 3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지? 조금 어렵다. 이해해 주세요. 자, 3개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2가지. 그 다음에 잘 봐봐 이제. 3번 공이 A1에 안 들어가야 돼. 조금 헷갈려 봐. 3번 공 A1에 안 들어가. 2번 공도 A2에 들어가면 안 되지. 4번 공도 A4에 들어가면 안 되지. 5번 공도 A 들어가면 안 되지.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무언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또 정확히 교란순열이지. 그럼 얘는 마치 3번 공이 여기 못 들어가, 2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 4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 5번 공은 여기 못 들어가. 이 몇 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예요? 4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야. 이거 이해하겠냐 얘들아? 잘 안 되지? 넘어가자 그냥. 괜찮아? 자, 일단 4개짜리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9가지. 그래서 토탈 경우의 수는 11가지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합니다. 자,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5명의 학생이 각자의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 놓았대. 다시 한번 임의로 모자를 가져갈 때 밑줄 5명 모두가 다른 사람의 모자를 가져가야 돼. 그럼 내가 내 거 모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정확한 교란순열이지. 아까 준이가 얘기한 거잖아. 5명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44가지. 알면은 그냥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자. 이제 몇 번까지 있어 이거? 712. 712? 그럼 내가 다 풀어줄게 그냥. 706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저울추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야. 자, 세 종류의 저울추를 이용해서 각자 몇 개 이상은, 한 개 이상은 이용해야 돼. 자, 얼마를 만들어야 돼? 50g 만들어야 돼. 이건 되게 쉽다, 그치?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 각각의 무게추의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하자. 자, 그럼 무게가 얼마큼이 생기는 거냐? 5X 더하기 10Y 더하기 15Z만큼의 무게가 생기는 거지? 이 무게의 합이 누가 나와야 돼? 50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너네가 얘를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근데 질문. 이 X, Y, Z에는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 이상의 숫자가 돼야 돼? 1 이상의 숫자가 돼야 합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약분해서 풀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2죠. 자, 아는 사람 불러요.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짜리 방정식 풀 때 기준 잡아서 문제 풀라고 했지. 자, 누구를 어떤 문자를 기준 잡으라 그랬어? 개수가 큰 수. 여기서 개수가 누가 더 큽니까? z니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이렇게 나누면 돼. 야, 상식적으로 z가 3일 땐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딱 두 개만 하면 돼. x 더하기 2y는 7. 얘도 y를 기준으로 세우면 됩니다. y가 1일 때는 x는 5지. y가 2일 때는 x는 3이고 y가 3일 때는 x는 1이지. 이렇게 순서상 몇 개 나와요? 세 쌍. 여기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z가 2일 때, 자, 이해한 사람 불러. z가 2면 x 더하기 2y는 몇으로 나올까? z가 2니까 4로 나오지, 그치? 자, 불러요. y가 1일 때는 x는 몇? 2. y가 또 2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정답은 이거 한 개니까 3이랑 1이랑 더한 4가지가 돼야 되겠네.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괜찮아요. 여기 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07번. 자, 여기 봐. 자, 문제는 이제 지역이 4군데가 있나 봐. A, B, C, D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는 다 확보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B랑 C에 해당하는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르니까 이 사이의 개수를, 다리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 상황에서 문제 읽어보자. A에서 D 지점으로 가는 토탈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야 돼? 80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리안이가 얘기해봐.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A에서 어떻게 갈 수 있어? B로 갔다가 바로 D로 갈 수 있지, 그치? 이 경우 아니면 또 있어요. 또 누구 있을까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지. 네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지.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더했더니 그게 80이 나와야 해. 아, 병주 졸리네 이제. 날이 너무 따뜻해 지금. 너 안에 뭐 반팔 입었니 혹시? 하나 벗어. 좀 추운데. 좀 추워야지 안 졸려. 너 한 번만 더 졸면은 내가 벗긴다. 알았지? 한 번만 더 졸리면 벗길 거야. 자, 그럼 A에서 B까지 경우의 수가 2가지, B에서 D도 2가지니까 여기 4네. A에서 C는 3가지, 2가지니까 6이네. 자, A에서 B는 2가지, 여기는 X가지, C에서 D는 2가지니까 이게 4X가지. A에서 C는 3가지, C에서 B는 X가지, 또 2가지니까 여기는 6X네요. 이거 빨리 다 더해봐. 몇 X 더하기 몇 나와 그러면? 10X 더하기 10. 그게 80이 돼야 하니까. 자, 암산하시면 X는 몇이 돼야 해요? 7. 정답은 몇 개? 7개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어렵지 않네. 자, 그 다음에 708번. 자, 풀 사람? 아, 풀었어요? 708번? 저번 시간에 우리 2가지 배웠잖아. 집을 방법수랑 집을 하는 금액의 방법 배웠지.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지? 집을 방법은 어떻게 구해? 집을 방법은 그 집회나 동전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야. 기억납니까? 자, 불러주세요. 그러면 집을 방법수 1,000원짜리가 5장 있으니까는 6, 5,000원짜리가 3장 있으니까는 4, 만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3. 근데 빵원은 지불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니까 한 가지 이게 빼야 돼. 자, 암산. 다 곱하면 몇입니까? 빨리 얘기해. 72 빼기 1은? 70. 자, 그래서 A는 71이다. 그 다음 준이야. 풀었다고 하니까 대답해.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구해?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은? 큰 거를 작은 거. 그렇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 때나 환전하는 건 아니고 단위를 보는 거야. 봐.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가 있지. 1,000원짜리 5장 모으면 5,000원 돼, 안 돼? 되지. 5,000원짜리 3장 모으면 만원 돼, 안 돼? 되지, 그치?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환전해야 될까? 한 번 5,000원으로 한 다음에 다시 1,000원으로. 잠깐만. 이렇게 낮은 단위의 금액이 높은 단위로, 이 낮은 단위의 금액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 높은 단위로 넘어가면 환전을 해야 돼. 근데 얘는 1,000원에서 5,000원도 넘어가지, 그치? 5,000원에서 만원도 넘어가지, 그치? 그때는 어떻게 환전해야 된다고? 모든 금액을 다
다 1,000원으로 환전하는 거야. 이게 다 성립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봐. 1,000원짜리가 5장 있으면 5,000원이 있어. 현재 5,000원짜리 3장 있으면은 15,000원이 있어. 10,000원짜리 2장 있으면 20,000원이지, 그치? 이거 다 더해봤자 얼마야 그러면은 40,000원인가? 괜찮아요? 자, 그럼 40,000원을 다 얼마짜리로 환전을 해야 한다고? 1,000원짜리로 환전해야 한다고. 자, 연서가 얘기해. 40,000원을 다 1,000원짜리로 바꾸면 몇 장 있어야 돼? 40장 있어야 되지, 그치? 40장. 됐습니까? 자, 따라서 40장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러면? 40가지지. 정답은 그냥 4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너? 잘했어요. 정답은 102 몇이냐 이거 111. 야,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수에다가 일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고, 지불하는 금액은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환전해야 된다? 낮은 단위의 금액이 다 더해졌을 때 높은 단위로 넘어가야 돼. 여기 넘어가고, 자 9번 넘어가자. 자 10번. 자, 또 아는 사람 외쳐주세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100과 서로소다. 빨리 손들고 얘기해. 서로소가 뭡니까? 공약. 공약수가. 자기. 공약수가 1. 1밖에 없는 수가 서로소야. 예를 들어서 뭐랑 뭐가 서로소냐면은 3과 7 이런 게 서로소야. 항상 서로소는 숫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3과 8 이런 것도 서로소지, 그치? 자, 불러봐 이제. 우리가 이제 100과 서로소인 걸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100과 서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100과 공약수가 누구밖에 안 나와야 돼? 1밖에 안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이제 100을 소인수 분해해봐야 합니다. 자, 100 소인수 분해해봤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라고 하는 녀석도 소인수, 5라고 하는 녀석도 소인수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2의 배수들은 무조건 100이랑 공약수가 1 또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어떤 컨셉을 생각할 거냐면은 2의 배수의 개수랑 5의 배수의 개수를 뺄 거야. 자, 전체는 일단 당연히 몇 개겠냐? 100개예요. 자, 인표 대답.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50개. 5의 배수 몇 개 있을까? 20개.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기만 하면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다 더해지는 건가? 아니지. 왜 아닐까요? 겹치는 게 있죠. 2의 배수랑 5의 배수랑 겹치는 게 몇의 배수? 몇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여기에서도 샜고 여기에서 생 거니까 그만큼은 한번 빼야 돼. 10의 배수 몇 개 있어? 10개 있으니까 그 10개는 뺀 상태에서 이제 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00 빼기 60. 40까지가 돼야겠네. 자,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만 하면 일단 경우의 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넘어가자, 여기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뒤에 조금 진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학 동안의 진도는 여기서 끝낼 거야. 오늘 수녀일까지만 할 겁니다. 자, 계약하시면 이제 새 책 나갑니다. 새 책. 빨리 복습해야 돼. 어떤 책이냐면, 야, 너는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 분당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어. 그 모아놓은 거를 이제 3월 달부터 쭉 풀 거야. 원래는 시험 대비할 때 그걸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하는 거야. 왜 빨리 하냐면은 각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가 있어요. 돌마고는 아마 프린트가 나올 거고, 태원고는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가 있고, 각 학교별로 부교재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교재 말고도 부교재를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3월부터는 시험 대비다. 3월부터는 시험 대비다. 우리 시험의 목표, 이번 목표는 몇 등급? 1등급. 1등급. 어렵지 않아요. 상위 10%야. 이게 말이 돼요? 1등급. 1등급 되는, 야, 왜 말이 안 돼? 아니 그거 선생님 머리니까 가능한. 아니야. 아니, 그런 편견은 버려야 돼. 누구나 다 1등급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지. 300명이잖아, 무려. 300, 너는 안 될 수도 있고. 보통 한 300에서 한 250 사이잖아, 그치? 1등급이면은 한 30등에서 25등 사이 되면 돼.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 아니야. 그럼 좀 낮출까?
아, 너네 360명이야? 너 태원이 제일 많아, 인원이. 근데 아마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긴 할 거야. 꼭 요새 이상한 게 학년 올라가서 애들이 자퇴를 그렇게 많이 해. 저희 학교가 진짜 자퇴 진짜 많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진짜. 조금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하다 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경쟁에서 뒤쳐주면은 아, 이 상태로는 내신 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 그러고 나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냥 정시로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간다고. 그런 애들이 꽤나 많아. 너무 세서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야?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쌤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인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옛날만큼 시험의 난이도도 많이 높지 않아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래. 보통 그래가지고 한 반에 여기 학원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2등급 맞아야 돼. 최소한. 5등급 기준이에요. 뭐 5등급 기준. 5등급. 옛날로 따지면 4등급 되는 건데. 자, 그러려 그러면은 그냥 목표만 잡아서는 실행이 되지 않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새로 나눠주는 그 교재 있잖아. 오늘 내가 나눠줄까? 한번 집에 와서 봐볼래? 네. 오늘 나눠주면은 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아, 내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미리 나눠줄게 내가. 책 이쁘지? 열어봐봐 한번. 아, 준이 이 책 안 받아도 되겠다, 그치? 책이 되게 예쁘네요. 괜찮지 디자인? 표지만 예뻐요. 표지만 예뻐요? 안에 것도 이뻐요. 안에도 컬러예요. 그렇네요. 잠깐만 여기 봐봐. 잠깐만 봐봐. 탑페이지 봐봐. 야, 이거 너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남외고에도 이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아 돌마구 꺼네.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은 전개하는 문제 나오지, 그치? 이런 건 근데 이런 건 다 막 1번에서 4번 문제 뭐 그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1번에서 4번 정도. 그 옆에 보면 정답률 써 있거든. 정답률이 보통 한 60% 이하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갑자기 10번부터 너무 어려워지네요. 그러다가 한 50%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어렵고, 근데 내가 한 70%부터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 옆에 정답률이 70 몇 %인데 난 이거 어려워 그러면은 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 자 이거 집어넣으시고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 좀 배워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 네 글자로 뭐라고? 경우의 수 문제라고. 경우의 수. 자, 저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야, 수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표현들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 되게 좋아하지, 그치? 되게 편리한 거야, 되게.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우리 너네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용어가 기호로 바뀌는 거 뭐 있냐? 수학적 용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그치, 뭐 파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이지. 파이도 원래는 뭐 3.142로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 많은 걸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 파이로 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편리한 점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거야, 잘 봐. 자,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거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 배우는 거야.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 4명의 학생이 있더래. 꺼졌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오늘 좀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알았지? 자,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준이는 이제 제 학원 못 다니니까 우리 준이 빼고 4명만 이제 하자. 4명만. 자,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4명이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4명이니까 4명의 자리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여기다 순서대로 무언가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 되겠지. 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너네?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세고 맨 뒤에 아니에요. 차근차근 다 세면 돼. 야, 4명이니까는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여기엔 리안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연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한 사람 채워 넣었으니까
나머지 두 번째 자리에는 세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뭐 하기만 하면 곱하기만 하면 이게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인 거 중학교 때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봐봐. 4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너무 길지?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긴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줄여. 어떻게 쓰냐면은 4 느낌표 이렇게 쓴다. 느낌표. 아, 저 이름이 있었는데. 이 느낌표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아, 이름 있었는데. 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자 읽어봐. 뭐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자 원래는 그래서 자, 읽을 때는 4 팩토리얼로 읽어야 하는데 이거 안 배운 사람들은 느낌표라고 하겠지. 너네 동생 있는 사람들 있냐 혹시? 동생 있는 사람들은 동생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이거 혹시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그럼 동생이 4 느낌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이 멍충아, 이건 4 느낌표가 아니야. 이거는 4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습니까? 왜 하필 느낌표예요? 아, 그냥 이유는 없지. 무언가 이 기호를 만들 때는 사실 이유는 없어. 너 이름이 연서가 이유가 있냐? 아빠가 그렇게 정했잖아, 그치? 할머니가 정했나? 언니가. 언니가 정했다고? 네. 언니가 너 이름을 정했다고? 네. 언니랑 너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4살 차이 나는데. 아, 그런가? 아, 언니가 골라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무언가의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유는 없어. 그걸 이제 정확히 언어에 뭐라 그러냐? 자의성이라고 하지. 국어 시간에 배우지. 그렇게 고난도 단어 쓰시면.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 배운 거다. 자,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한글을 배울 겁니다. 순열. 자, 빨리 예상해봐. 순열. 이게 무슨 뜻일까? 순은 무슨 뜻? 순서대로. 열은 무슨 뜻? 나열한다. 자, 이 앞에 있는 순자랑 이 뒤에 있는 열자를 이제 따와가지고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나 사람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부터는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이 순서대로 하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게 그냥. 자, 그럼 이제 순열을 배우기 전에는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방금 전에 했던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배워야 돼. 자, 지금 우리 준이까지 포함해보자. 몇 사람 있어요? 5사람 있지, 그치? 나 빼고 5사람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겠지, 그치?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자,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 무지막지하게 긴 말을 딱 2글자로 뭐라고 쓴다고? 5 팩토리얼. 괜찮아요? 자, 앞으로 그래서 이 5 팩토리얼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5부터 차근차근히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디까지만 곱하면 돼? 1까지만 곱하면 되는 거야. 자, 너네 2가지 알아야 돼. 이 기호의 의미 알아야 돼. 자, 빨리 얘기해봐, 한글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몇 명을? 5명을 몇 열로?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에서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겁니다. 괜찮죠? 어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야,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명을 다 배열한 거지,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5명 중에 몇 명만 골라가지고 배열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되게 쉬워. 봐. 5명.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 E란 사람이 있더래. 이 중에 딱 3명만 고를 거야. 자, 대답해요. 3명을 골라야 되니까 3명의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 그럼 대답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수가 몇 가지일까? 몇 가지? 지금 몇 명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5명 중이니까 여긴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E가 들어갈 수도 있지, 그치? 몇 가지 경우의 수? 5가지. 자, 두 번째는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세 번째는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너네가 어떤 짓 한 거야? 한글로 얘기해, 빨리. 몇 명 중에 몇 명 골랐어? 5명 중에 몇 명 골랐다? 3명 고른 다음에 걔네를 일렬로 배열한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뭐라고? 5명 중에 몇 명을 골라? 3명을 골라 일렬로 배열한 거야. 야, 또 말이 길잖아. 5명 중에 3명. 너무 길잖아, 그치? 수학은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 줄이는 거 좋아한다고. 자, 그래서 앞으로 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대. 5, P, 3. 5는 조그맣게 쓰고 P는 크게 쓰고 3은 다 조그맣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은 permutation이에요. 자, 영어로는 permutation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다 뭐라고 읽으면 돼. 그냥 PPPP 이렇게 읽으면 돼. 됐니? 자, 그럼 연습해 볼게. 6, P, 2.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글로 얘기해. 몇 명 중에? 6명 중에. 몇 명을 골라? 2명을 골라. 뭐까지 해라? 일렬로 배열하라. 일렬로 배열하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대답해. 내가 만약에 두 사람을 딱 골랐어. 예를 들어서 연서를 고르고 리안이를 골랐대.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얘기는 연서를 앞에다 쓰고 리안이를 뒤에다 쓰는 경우랑 리안이를 앞에다 쓰고 연서를 뒤에다 쓰는 경우를 다 세라는 거야. 다 따로따로. 이해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10, P, 4. 자, 인표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10명 중 4명을 골라 일렬로 배열하라. 자, 우리가 이제 말로 나온 거를 기호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얘를 이제 계산해야 돼, 계산.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아까 전에 봐. 5P3 계산 어떻게 한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계산을 했지. 자, 계산법 이거예요. 자, 앞에 있는 숫자부터 뒤에가 3이라고 3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까지 곱하는 거야. 뭐라고? 앞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뒤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까지를 곱하는 거야. 연습해 볼게. 6P는 계산 어떻게 한다? 6부터 몇 번째까지 곱해라? 딱 두 번째까지만 곱해라. 6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누구야? 5지, 그치? 요렇게까지만 곱하는 게 6P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러면 3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불러요. 그러면 10P4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10부터 차근차근히 곱하는데 몇 번째까지 곱해라? 네 번째까지만 곱해라. 한번 불러봐. 10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만 곱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몇 명 중에 몇 명을 고를 때 생기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생각을 정리하면서 밑줄 칠 거는 밑줄 시작. 한 장 넘어가서 자, 이거 봐요. 밑줄.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택해가지고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는 항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생각을 해야 돼. 괜찮아요? 응? 자, 나타냈으면 이제부터 이 계산의 결과는 이렇게 계산된다. n에서부터 r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r개가 나오는 r 번째까지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n 빼기 1 쭉 가다가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거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까? 자, 만약에 이제 5P2라고 하겠대. 준이가 얘기해. 5P 계산 어떻게 된 거야? 5부터 어디까지? 4까지만 곱한 거지, 그치? 이거 굳이 쓰면 이렇게 된다. 5 빼기 0, 5 빼기 1까지 곱한 거지, 그치? 자, 내가 그래 두 번째까지 곱할 때는 5에서부터 5 빼기 1까지 곱한 거야. 자, 연서가 얘기해봐. 만약에 6P4였다면, 자, 계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4까지 하는 게 아니라 6에서부터 총 숫자가 4개가 나오게끔 곱하는 거니까 3까지 곱하는 거야. 잘 봐봐. 6 곱하기 6은 그냥 6 빼기 0이라고 하고 5는 6 빼기 1이지, 그치? 4는 6 빼기 2지. 3은 6 빼기 3이지. 잘 봐봐. 이게 숫자가 4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4보다 1만큼 적은 숫자만큼을 뺀 숫자까지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게. NPR은 별거 아닌데. 얘는 n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한다고? n에다가 r보다 1만큼 작은 숫자를 뺀 것까지 곱해야 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자, 보기 1번 별표. 처음부터 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 배운 거 딸랑 하나거든. 몇 명 중에 몇 명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자, 대답해봐.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뽑은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일렬로 배열을 해. 이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맞추면은 하리고. 일렬로 배운다고 하는 의미가 뭐야?
일렬로 배열하면은 인표랑 여기에 이제 준이랑 안 치는 거랑 준이랑 인표랑 안 치는 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일렬 배열하는 얘기는 순서를 구분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문제 봐봐. 4명의 후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아요.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일단 얘는 몇 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야. 두 사람을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두 사람에 뭐가 있냐? 직책이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을 회장, 두 번째 사람을 부회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A를 고르고 두 번째 B를 고르는 거랑 첫 번째 B를 고르고 A를 고르는 경우는 대답해봐.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건 다른 경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분했을 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배웠던 P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는 순서 구분 없이 그냥 뽑기도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병주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고민해야 되는 게 무언가 사람들을 고르긴 하는데 얘네들을 순서를 구분하는지 구분하지 않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 대답해. 얘는 순서를 구분해가지고 2명을 고르는 거니까 순서 구분하는 경우의 수는 P를 쓰는 거구나. 계산은 4P의 결과만 쓰면 돼. 자, 리안이에게 얘기. 4P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정답은 몇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연극에 참여하는 5명이 있는데 배역 ABC를 정해야 돼. 사람들의 배역을 정해줘야 돼. 어쨌든 배역 정하는 사람 3명 골라야 되겠지. 근데 얘가 주연을 할지 조연을 할지 뭐 엑스트라를 할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순서의 구분이 있는 거잖아. 다 같이 불러주세요. 얘는 몇 P 몇이라고 해야 해? 5 P 3. 준이가 얘기해봐. 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랑 4랑 3. 그렇지. 정답은 60까지가 돼야 합니다. 자, 처음에 조금 생소한데 많이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방금 전에까지는 골라가지고 배열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팩토리알.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똑같은 표현이야. n명 중에 자, 이거 대답해봐. 이거 npn의 한글식 정의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npn 몇 명 중에 n명 중에 몇 명을 골라? n명을 다 골라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걔는 그냥 n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다 곱하면 되겠죠? 이게 마치 이제 누구랑 똑같냐면은 n 팩토리알과 똑같은 기호인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알은 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 n에서부터 1까지를 다 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봐. 3번은 별표. 자, 이제부터는 이 P라고 하는 기호를 팩토리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pn.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n에서부터 n명을 다 고른 다음에 일렬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누구랑 똑같아야 돼? n팩이랑 똑같아야 돼. 자, 이거 상상해봐. np빵. 자, 인표가 얘기해. np빵은 한글로 얘기하면 무슨 뜻? n명 중에 몇 명을 골라? 0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지, 그치? n명 중에 0명을 고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한 가지. 그래서 np형은 그냥 1이 나오는 겁니다. 기호로 그냥 받아들여. 그 다음에 0팩은 0이 아니라 몇이야? 1이야. 자, 요거 그냥 받아들여. 0팩은 0이 아니라 몇이다? 1입니다. 1.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불러 그러면 7P3 한 사람씩 하자. 자, 병주부터 7P3 계산 어떻게 합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만 하면 계산 끝나는 거지, 그치? 자, 정답 몇입니까? 그러면 210. 리안이 5P5는 계산 어떻게 하죠? 6? 갑자기 왜 6이야? 5 곱하기 그치? 얘는 이제 5팩이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지? 이 계산하면 몇일까요? 그러면 120. 자, 그 다음에 연서 0팩은 몇이라고? 1. 4팩은 몇부터 몇까지 곱하는겨?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지, 그치? 몇일까 그럼 얘는? 24. 24. 다 보지 말고. 네. 자, 마지막 인표 6P0은 몇일까요? 1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이제부터는 무언가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는 특정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배울 거야. 많이 어렵지 않아요. 5명을 이제 배열할 거야, 일렬로. 대답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5팩. 자, 팩토리얼인데 줄여가지고 이제 팩이라고 많이 해. 근데 여기서 누구랑 누구는 준이랑 인표가 너무 친했나 봐. 너무 친해가지고 얘네 둘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나 봐. 일렬로 배열하는데 준이랑 인표를 항상 이웃하게 배열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원래는 다른 사람인데 인표랑 준이를 한 묶음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주, 리안이, 연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요. 얘네들을 배열할 때는 원래는 5사람이었지만은 몇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4사람. 그래서 대답해. 4사람 일렬로 배열하는 거 기호로 뭐라고 쓴다? 4팩.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요 인표랑 준이는 붙어 있으라고 했지.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 건 모르잖아. 이 둘 사이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자리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왜냐면 인표 준이 아니면 준이 인표가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반드시 자리 교환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밑줄 이웃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에 한 묶음 안에서부터 자리 바꾸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2번은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하자. 야, 날씨가 더우니까 길게 못하겠네.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거 별표 쳐야 돼.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너네가 빨리 아이디어 내봐. 칠판 보지 말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한 걸 빼면. 그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이제 하남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문제에서 답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하면 안 돼.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러 사람을 배열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이웃하면 안 돼. 얘네 사이가 안 좋아서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풀까? 자, 문제 아예 내볼게. 내가 5명이 있습니다. 우리 반. 이번엔 병주랑 인표가 싸웠나 봐. 얘네 둘은 같이 붙어있기 싫대. 이 둘을 떨어쳐서 이제 배열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아까처럼 풀어도 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 이 문제는 한번 해볼게. 봐. 전체에서 뭘 뺀다?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대답해 보세요. 5명을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몇 팩? 5팩. 괜찮아요? 이웃하는 경우 아까 전에 구했지, 그치? 4팩 곱하기 2팩. 기억나 이거?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했는지? 요 계산해봤자 5팩 몇입니까요? 이건 외우는 게 좋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는 5팩 얘기하자마자 120까지 얘기해주세요. 4팩도 자주 나와. 4팩 얘기하자마자 몇 가지? 24가지. 48가지를 빼면 정답은 72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자,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을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 해도 되는 사람을 써있나? 써있어 여기.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빈 공간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끼워 넣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대답해 보세요. 5명 중에 병주랑 인표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야? 3사람이지, 그치? 그 3사람은 리안이, 또 연서, 준이지. 자, 그러면 이 리안이랑 연서랑 준이로 이루어지는 요 자리에서부터 빈 공간은 총 하나, 둘, 셋, 양 끝을 포함한 이 네 가지 공간이 나오지? 이 4가지 공간에다가 누구만 채워넣으면 돼? 병주랑 인표를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녀석을 먼저 세우고 빈 공간에다가 누굴 채운다? 나머지 사람들을 채운다. 대답. 일단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은 3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 안에서는 자리배열 일어나야 되지. 집중해야 돼. 쉴 거야 이제. 3사람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몇 팩? 3팩. 따라오세요.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 먼저 세우는 게 3팩이야. 그 다음에 자, 이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있다고? 4개의 공간이 있다고. 4개의 공간. 요 4개의 공간 중에 2개의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게 몇
P 몇? 4P2야. 자, 계산해봐. 3팩 자주 나옵니다. 6이에요. 4P는 4에서부터 두 번째 숫자까지 곱하는 거지.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정답은 몇이 됩니까? 그래서 72가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근데 선생님, 어차피 답이 똑같으면 이 위에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잘 봐. 자, 이번에는 6명이 있더래. 6명 중 3명이 이웃하면 안 돼. 무려 3명의 사람들이 싸웠대. 이웃하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빨리. 3명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전체 경우에서부터 3명이 이웃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이게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정답은 안 돼. 그 이유를 빨리 얘기해. 맞춤을 하려고. 왜 안 돼?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3명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이웃하지 않는 상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같아서 뭐가 같아? 인원수. 아니야, 그건 아니야. 2명이 이웃하는 그렇지. 또 하나 먹었으니까 안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서 3명을 이웃하는 것만 빼버리면 어떤 상황도 남아있게 되면 2명 이웃, 1명이 따로 있는 경우도 남아있게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세면 안 되거든. 이거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동주야, 이거 이해돼? 잘 안 되지. 아, 진짜 잠깐 봐봐. 우리는 어떤 걸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A, B, C라고 하자.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A, B, C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A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 B가 여기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전체에서 얘가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만 뺀 거니까 이 남아있는 이 계산의 결과에는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이런 경우도 여기 남아있게 되지, 그치? 우리가 뺀 거는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만 뺐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은 이러한 결과물도 남게 된다고. 이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답으로 체크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세우고 그 빈칸에다가 나머지를 채워넣는 거야. 자, 이제 너네가 이제 계산해봐, 이제. 저기서 또 빼면 되는 또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빼면 돼. 근데 귀찮잖아, 그치? 또 빼면 돼. 다음 대답. 자, 3명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 몇 사람 있는 거야, 지금? 3사람. 자, 동그라미 3개라고 할게. 질문. 그럼 일단 이 3명들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죠? 몇 팩? 몇 팩? 3팩. 그 다음에 이 3명에 의해서 생기는 빈 공간. 몇 개의 공간이 남아요? 4개의 공간이 남죠? 이 4개의 공간에 이웃하면 안 되는 사람들 3명을 채워넣는 거지? 그게 4개 중에 3개를 고른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빈 공간 4개 중에 3개를 골라야 하니까 그런 거야. 자, 풀이 이거 이해돼요, 이제? 자, 계산해보자. 3팩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죠? 몇? 6.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하는 거야. 세 번째까지 곱하는 거니까. 자, 인표 자니? 자, 정답은 몇 개다? 144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보기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이제 쉬자. 자, 보기 4번 빨리 풀어보세요. 저는 다 정답 나와야 합니다. 멍 때리지 마시고, 연서씨.
나왔습니까 다들? 자, 1번 답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화분은 이웃해야 된대.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웃할 때 뭐 생각하라고? 한 묶음. 그냥 한 사람. 자, 그러면은 피어있지 않는 화분 4개까지 포함하면 총 몇 사람이 있는 거야? 몇 개의 화분이 있는 거야? 5개. 걔네를 일단 일렬로 배열해야 합니다. 몇 팩? 5팩.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화분 2개를 자리 교환해야 되겠지. 곱하기 몇 가지 해야 돼? 2. 정답은 그래서 몇 가지? 240가지. 자, 두 번째. 자, 꽃이 뭐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 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한다? 이웃해도 되는 걸 미리 세우는 거지. 자, 대답해. 이웃해도 되는 화분은 몇 개야 그러면? 4개. 4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4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 4팩. 자, 그럼 이제 대답해. 요 4개의 화분에 의해 생기는 공간이 총 몇 개의 공간이 생기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생기지, 그치? 5개의 공간 안에 자, 꽃이 핀 화분을 2개를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5개 중에 2개의 자리 고르는 거잖아. 그게 몇 피 몇이라고? 5피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알았어요? 자,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54, 20, 480. 야! 정답 나온 사람. 아, 다 나왔지? 내가 나만 흥분한 거지? 좋아. 5분